바이든 대통령이 교량이 붕괴된 볼티모어를 방문합니다. 무너진 다리 재건에는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불타는 차량 안에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 탑승 중이던 아동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디트로이트의 한 클럽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들어 LA시의 강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4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후원을 발표하고 제네시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교량이 붕괴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합니다. 오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볼티모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동력 통제를 상실한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이 교각에 충돌하면서 다리가 붕괴돼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중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현재 무너진 다리의 잔해 제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리 재건에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를 재건하는데 5년에서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 지역을 방문해 교량 복구 지원 계획과 재임 기간 역점을 두어온 인프라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인근에서 방화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세이어빌 고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이 전소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지난 화요일 밤 10시 45분경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시각 미들섹스 카운티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미들섹스 카운티 수사당국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세이어빌에 위치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911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여성은 수사당국에 가정폭력 이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가장은 43세 남성 마누엘 리베라로 밝혀졌으며 경찰관들이 학교 인근에서 리베라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살아있었으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상처는 자해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옆에는 휘발유를 뿌려 불길에 휩싸인 차량이 전소되고 있었으며 9살 아들은 불길에 휩싸인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40대 용의자 리베라는 인근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소방당국이 차량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 안에서 아동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리베라는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적인 혐의는 미들섹스 카운티 검사관들이 아동에 대한 상태 및 부검을 진행한 뒤 보고서를 통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어빌 경찰국은 해당 화재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남성이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웠는지 어떤 식으로 방화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찾고 있으며 목격자는 아래 번호로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오늘 새벽 디트로이트의 한 클럽 밖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브루스 클럽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일행의 차에 타기 전 총을 꺼내 사람들에게 발사하면서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피해자 중 1명만 총격범과 싸움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도주해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 중으로 부상당한 5명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에서 올해 들어 강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109건의 강도 사건이 보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92건보다 18.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LA 전역에서는 총 1,427건의 강도 사건이 보고돼
지난해 1253건보다 13.9%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주로 업소나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총기 관련 강도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미니크 최 LA 경찰국장도 강도 사건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LA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첫 2달 동안 LA에서 보고된 강도 사건의 29%가 총기를 소지한 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기 관련 강도 사건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1건보다 13.8% 늘었고 갱단과 연관된 강도 사건도 5.3% 증가했다고 최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길거리 강도 예방을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닐 것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걸어가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업소들의 강도 예방을 위해 영업 시작과 종료 시간 최소 2명의 직원이 근무할 것과 경보기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기 점검할 것과 현금을 적게 보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8살 소녀가 수영장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소재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8세 소녀 알리아 자이코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알리아를 오랜 시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CCTV를 통해 소녀가 물에 들어간 이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조대는 수영장에 물을 뺀 뒤 긴 막대에 카메라를 달아 수영장 내부 곳곳을 뒤졌습니다. 실종 신고 6시간 만에 알리아는 폭 40cm의 수영장 파이프 안 6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 연구소는 알리아의 사인이 물리적 힘에 의한 질식 또는 익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색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알리아의 몸이 파이프 안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직접 파이프 안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족은 호텔의 수영장 물관리 시스템이 오작동해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며 사고가 발생한 호텔과 호텔의 모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이 호텔 수영장 파이프에는 덮개가 없었으며 리모델링 후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또 호텔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알리아의 구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리아가 오후 4시 50분쯤 사라진 뒤 가족이 호텔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호텔 측은 경찰이 동반해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 구조가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오후 5시 45분경 딸의 실종을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익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현대차는 휘트니 미술관 후원과 소아암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고 제네시스는 고성능 모델 개발을 비롯한 브랜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휘트니 미술관은 지난 1931년 개관한 뒤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비엔날레에 속하는 휘트니 비엔날레를 경년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10년 동안 후원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This is to help us to bring in more stunning the design language of Hyundai and Genesis, not only through our cars, but eventually designing the better future lifestyle as the new mobility and energy solution provider.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소아암 지원 프로그램 확대안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현대차 딜러와 함께 진행해온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인데 소아암 환우들에게는 지금까지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I had chemo and treatment for 2.5 years. I love being a part of Hyundai Hope on Wheels ambassador this past year. I have so many great memories. I want to share that there's always hope and you can still make good memories and have fun through it all. 한편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고성능 자동차 프로그램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강렬한 역동성을 더한 것인데
기존 모델에 보다 공격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싱 감각을 더한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플래그십 전기 SUV 모델 네오른 콘셉트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차체에 양문이 열리는 코치형 도어가 채택됐고 차량 내부에는 한국의 온돌 방식이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바닥이 따뜻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 한국의 온돌 컨셉을 사용해서 한 거고요. 사실 자동차에서 바람이 나올 때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경우에서는 전비도 별로 안 좋아지고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네오른 컨셉트는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공략을 목표로 양산될 계획입니다. 차량이 공식 출시되면 제네시스 브랜드 SUV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GB80의 상위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네시스가 2024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고성능 브랜드와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8년간의 성장을 기반으로 앞으로 8년 동안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돼 한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 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Why would any council member break the otherwise 14 years of unanimous adoption? Just looking over the DPRK panel of experts reports, the answer is quite clear.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전사한 한국군 용사가 유전자 분석 검사를 통해 70여 년 만에 다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로 된 총을 들고 있는 앳된 모습의 청년. 훈련 가실 때 찍은 거예요. 해방 이후 전북 무주에서 생활하던 19살 오용순 씨는 가족에게 짧은 말을 남긴 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훈련 받고 언제 갔다 온다고 나한테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러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걸 못했더니 5 동생들이 여든이 훌쩍 넘도록 형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백두산 태극기를 꼽는다. 네. 전쟁이 끝난다. 가족과 상봉의 순간을 고대했던 편지 속 형은 73년이 지나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채취한 남동생 오백순 씨의 유전자 시료가 강원도 횡성에서 발굴됐던 5.1병 유해와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덕분입니다. 145대 때 내려왔다가 횡성 근처에서 아마 전사하신 거는 발사단이라는 그 병적 기록하고 다 일치를 합니다. 평안남도까지 북진했던 오용순 일병은 가족과 만날 날을 꿈꾸다 20살에 전사했습니다. 형님 시신은 이 남쪽에 있는 거 아니고 북쪽에 있겠다 이 생각에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한 국군 전사자는 지금까지 228명.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인 국유단은 채취한 10만 600여 개의 유전자 시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유전자 비교 작업을 통해 호국 영웅들의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미국 정치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는 정치 다이제스트 시간. 미주 아닌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기도 한데 요즘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느낌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상승세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한숨은 좀 돌렸는데 예, 그래도 아직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공화당에 그 선거 기금을 주든 돈줄이 트럼프가 기업들한테 유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를 경험해보고 그래서 트럼프가 아닌 대안을 찾으려고도 했고 공화당 돈줄들이 기업들이 니키 헬리를 트럼프 대안으로 가지고서 그 트럼프라는 후보에 대한 견제와 정책 변화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한테 표를 안 찍는다는 표들이 지금 결집이 됐어요. 이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보이는 거죠. 특히 한 7개 경합주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아주 핵심적인 그 변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경선 시작할 때의 기세에 어울리지 않게 좀 어려웠었죠. 앞으로 좀 주목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금 모금액이 상당히 빨리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직 프리미엄이죠. 네. 미국에서 현직이 움직이면은 근데 민주당의 특징은 다 개별적으로 하죠. 아마 그 최근에 며칠 전에 뉴욕의 라디오 시티 홀에서 거의 한 4-5천 명 모여가지고서 역사적으로 하루에 모금한 액 중에는 제일 큰 한 2,500만 불을 원타임에 클린턴 대통령도 오고 오바마 대통령도 오고 10만 불 내에 같이 사진 찍는다 그러면서 그런 통지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서부터의 선거는 이 당과 당이 책임지는 당과 당의 당력으로다가 붙죠. 역사적으로 이번처럼 선거의 기간이 긴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기에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리턴 매치 확실시됐기 때문에 돈 전쟁이죠. 쩐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사실 돈 쓰는 것도 쉽습니다. 결정을 하는 경합주 한 7주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경합주 한 7주는 지금 선거 경기를 기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지금 또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후보 지금 또 굉장히 계속 저희 정치 다이제스트를 통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2000년서부터 대통령 선거를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이번 선거처럼 이게 좀 흥분한 상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앤디 김이라는 3선의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이 돼요. 8분 응선에 왔습니다. 여러분 상원은 하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100여 명의 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통령이에요. 직접 만나보면은. 정말 한인 상원이 나온 다음에 전국의 유력한 대학에서 도미토리에 있는 한인 2세 학생들이 어떨까? 연방의회에 한인 연방의원 4명이 된 다음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워싱턴에 관심을 갖고 씩씩하게 들어오는 각 대학의 도미토리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폭동 이후에 한인사회 정치 참여 운동할 때 여러분 정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익신장 이게 정치력을 가지고 합시다. 진짜 전국의 한인들이 여기에 잘 부응하고 따라줬는데 그때 목표가 우리 2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력 신장해야 된다는 게 늘 따라붙었어요. 그런 효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대권 반열에 앤디 김이라는 이름이 딱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획득하는 거니까 이건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동부지역 출신인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진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초당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뭐 한인 사회 하면 이민자 문제라든지 또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경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인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수잖아요. 우리끼리 몰려 있는 데서 있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은 미국이라는 방대한 국가에 특히 인구 구성으로 볼 때는 소수 중에 소수예요. 백인이 있고 유색인종이죠. 유색인종에 에시안이 있고 히스패닉이 있고 에시안이 있어요. 에시안을 더 세분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DC에서는. 그래서 에시안 커커스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계들이 정치력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여러분 결집입니다.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념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선거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념을 가지고 좌다우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2세를 생각해서는 선거 전에 나와 있는 양당, 양 후보의 이슈를 보고서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할 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되고 인종, 이민, 빈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투표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가 대외적으로 결집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받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뉴욕에서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